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하죠. 다우는 7.8%, 나스닥은 12% 오릅니다. 미국 시장은 매일같이 시장의 중심의 화두는 관세죠, 관세. 트럼프가 4월 9일 날 전 세계 상호관세를 발효하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어저께 아침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을 내보낼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백악관 경제고문인 케빈 헤셋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는 90일 유예 가능성. 이걸 던졌는데 급락했던 게 쭉 땡겨갖고 플러스 4% 갔다가 백악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가짜뉴스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간복이다. 정말 관세가 시장의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간복이었다라고 했을 텐데요.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맞았죠. 트럼프가 어저께 아침에 뭐라 했냐면 지금 주식이 살 때다. 그래놓고 저녁 때 돼서 관세 유예를 합니다. 오후에. 그러면서 시장은 폭등을 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벌일까요? 일단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내는 작업을 했다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과 나쁜 쪽 해석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 벼랑 끝을 통해서 뭐 원유 가격 떨어뜨리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양보를 좀 얻어내고요. 뭐 이런 역할을 한 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주변의 많은 투자가들이나 지지자들이 우려를 표명하죠. 누구죠? 일론 머스크도 피터 나바로죠. 이번에 그 관세 정책을 모든 걸 주관한 사람, 그 사람한테도 멍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남자 사내 새끼들은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색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이게 무슨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00년 그 국채 발행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박살났었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국채 매도가 나와요. 왜냐면 트럼프의 그 발언이 위험자산을 박살내면 안전자산으로 미국 달러나 국채로 돈이 몰리는 법인데 거꾸로 국채 매도가 나와요. 아마 중국에 일본이 매도했을 확률이 괜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에 대한 부분이 인기가 시들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수익이 높아져도 시들어지기 때문에 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국채를 발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미 행정부는 박살나는 거예요. 왜? 국채 발행해갖고 지금까지 버텼거든요. 아니면 미국 자체에서 국채를 사주는 방법이 없는데 한계가 있죠. 전부 다 해외 국가들이 사줬어요. 큰 국가들이. 중국, 일본, 뭐 프랑스, 독일 뭐 다 사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됐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한 것처럼 뭔가 양보를 얻어내고 미국의 무역제를 해소하는 과정 뭐 이런 거 있지만 부작용도 막 생겼죠. 주변에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는 트럼프가 굉장히 스트롱맨으로서 원하는 걸 가져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 국채 발행 실패 가능성, 그렇죠? 비난, 너무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단 90을 유예한 거예요. 이걸로서 우리는 이제 역발상 생각하면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관세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국이 달려들었어요. 어떻게 달려들냐면 미국이 관세 매긴 거에 84%를 매겼어요. 미국이 104% 매긴 84%. 그러더니 다시 미국이 125% 관세를 또 매깁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뭐냐? 애플 같은 회사는 망합니다. 잘못하면은. 왜냐하면 생산 기지가 다 중국에서 있고 베트남에 있고 그렇죠? 태국에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생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디를 가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플 같은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의 대통령이니까요. 무역 적자가 해소하고 있다. 근데 무역 적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각자의 생산품을 가지고 서로 가격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관세를 올린 거잖아요. 해소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해소가 쉽지가 않아요. 트럼프가 이번에 하면서 관세를 잘못 건드리면 시장이 초토화되고 그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럼 결국 자기한테 부메랑이 올 거라는 걸 알게 된 쪽으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나쁘게 해석을 하면 대통령이 되어보니까 주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먹을 게 없네요. 하방 때리고 파생이나 공매도 치고 주식 공매도 치고 밑에서 주워 모았나? 이런 생각. 그러면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변인 조사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건 이제 예측입니다. 가족이나 배관 관계자 조사 가능성. 물론 대통령이랑 뭐 지지부진의 시간 끌 수도 있죠.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벤센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주 동안 트럼프의 성공적 전략이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일주일간 누르고 어저께 주소 발언했던 부분을 다시 주소 담은 거. 그쵸? 죄송합니다. 주소 담은 거.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한 주 동안 성공적 전략이다. 이게 벤센트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거를 몰랐을까요? 둘만 알고 있었을까요? 이거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어저께 애플 같은 거 20-30% 빠졌으니까요. 테슬라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박살났어요. 그걸 다 주워 모은 거다. 그럼 이거는 도덕적 해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트럼프는 대통령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어저께 그 마감 시간에서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고, 월봉상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내려갈 수는 없다. 여기서 죽으면은 진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공매도 어저께 마감 시간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마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내려오니까 저한테 막 욕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는 상식이나 제가 아는 기술적 분석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세 정책으로 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거나, 진짜 나쁘게 해석하면은 지들이 시장 진입 못한 거를 저점에서 진입한 상황인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통해서 셀프 감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 다 알 거예요. 셀프 감세를 했어요. 그게 도덕적 해인데도 미국은 넘어갔거든요. 주식은 달라요. 셀프 감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거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고 주변인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봤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게 24% 올랐고요. 엔비디아 18% 올랐어요. 이거 굉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상황이 현실이 됐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조만간. 뭐 조만간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은 아니겠죠. 그렇죠? 뭐 한두 달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올 거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나쁜 쪽이었다, 나쁜 쪽은 결국 다 드러나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아무도 딴짓 안 하고 그냥 이 정책만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찬사를 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중국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어차피 잘못하면 미국만 바보 되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많이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가격이 높아진다고 보세요. 아이폰 같은 500만 원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에서 아반떼 5천만 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더블 가격대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또 마찬가지, 어느 나라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보호무역제로서 그냥 각자 나라에서 각자 생산을 각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중국이 최고죠. 인구 많고 땅덩어리 놓고 농사 이런 거 여전히 강세니까요. 그렇죠? 그럼 미국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트럼프
관세 만만치 않다. 중국은 어차피 예전부터 관세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차지하고 다른 나라 쉽지 않다. 이번에 확인한 거죠.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원자재 가격 하라, 뭐 유원유 가격 하라,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의도에도 좀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한번 뭐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나스닥 다우 볼까요? 다우. 제가 이제 어저께 마감 시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도 지난번 고점을 깨트리면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써드렸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더 내려가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을 5% 어저께 더 올랐었죠. 근데 요 근래 빠진 거 생각하면 더 오늘 뭐 줘야 되는데, 오늘 또 만기입니다. 와, 만기 오버나이트 한 사람들 중에서 콜은 그냥 깡통된 거죠. 하루 만에 깡통된 거. 깡통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차트에서 볼까요? 해외 차트에서 엔비디아 그냥 한 방에 올라왔죠. 그죠? 자, 기술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시험 보신 분들은 그래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예? 또 테슬라, 그죠? 요거 선 다 그어놨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해놓고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아침 시간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한번 결국은 바닥 부분이나 이 흐름은 알았지만 사실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은 알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난리칠지, 뭐 계엄령이 터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탄핵시키고 또 재탄핵시키고 이거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나라는 불행합니다. 작년에 너무 불행했던 상황. 근데 또 원달러가요. 그 원달러가 어저께 1484원에 끝났거든요. 여기에서 1440원에 끝났습니다. 40원 폭락했습니다. 40원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얼마냐면 1430원이었거든요. 그 운봉, 커진 운봉이 나올 겁니다. 제가 1640원에 예상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이격이 없거든요. 이게 이격 없는 데서 막 억지로, 제가 주가도 그랬죠. 하락 이격이 없는 왜 자꾸 내려오죠? 제가 하락 이격이 없는 걸 빼는 방법은 뉴스밖에 없는데,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아침 시간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인지해서야 동의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우리가 다른 거 몰라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환율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다 환율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저는 1300원대를 꼭 봐야 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요. 그래야 이격이 나와요. 네. 일단 이거 쌍봉처럼 돼버렸죠. 또 쌍봉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끝날 건지, 제 예상대로 한번 이렇게 쭉 눌러서 주가 땡겨놓고 다시 환율 급등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가 관세 문제를 한 번 더 건드릴 거라고는 봐요. 왜? 지금 주가 폭락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뭡니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매도가 엄청 많아지고, 이거 저는 헤지펀드 관련 있다고 보거든요. 헤지펀드 마진콜. 헤지펀드 완전 바보 됐어요. 이번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반세력 엄청 많이 생겼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트럼프 정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벤센트는 이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전략이었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오히려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를 핑계대고 갔어야지. 전략이라고 해서는 일주일 동안 누구나 백악관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됐던 겁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오늘 이제 외국인 매수가 얼마나 들어온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마진콜 때문에 돈이 나간 거잖아요. 마진콜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게 헤지펀드가 아무래도 이 레버리지를 엄청 쓰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뭐 미국에는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썼기 때문에 그것만큼을 메꾸려고 그러면 단 데 갖다 놓고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헤지펀드만 바보였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은 저기 나쁜 의도가 일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인적 생각인데 왠지 모르게 그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이유는 없어요. 물론 트럼프는 예를 들어 관세를 계속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강력 드라이버를 걸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천천히 해도 시간은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아침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